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7,500만원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채널 쭉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의 이 저점 구간까지 현물 기준,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패턴상 이 채널 하단을 때리면은 반등, 여기서는 한번 이제 크게 아랫꼬리까지 찍어주면서 대량 거래량을 좀 발생시킨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만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찍으면서 채널 하단까지 찍으면서 대형 쌍바닥 여기 아랫꼬리까지 한번 갔다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달러 차트까지 이 아랫꼬리 쌍바닥을 찍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조금 다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프가 껴있고 업비트 원화 현물 차트보다는 이 선물 시장에서의 하락 갭이, 이 하락에서 이 아랫꼬리 찍은 이 상황이 좀 더 이제 크게 하락이 발생했다가 반등 더 크게 나온 거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물 쪽 움직임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이 아랫꼬리도 훨씬 크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까지 먹어주면서 쌍바닥을 그려주는 그림이 나올지라도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 직전에 이 크게 반등을 주었던 7만 달러까지 올려주었던 53,500달러죠. 그러니까 54K를 한번 살짝 깼다가, 그리고 지금 이 53,500짜리도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봉상으로 아랫꼬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음봉 하락 뒤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아랫꼬리들이 일단 나와줬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나와줘야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다. 그리고 이후에 추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이제 최소 여기 고점 직전에 이제 65K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넘겨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단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가파른 골파기 움직임 또는 이제 V자 반등의 움직임, 요런 식으로 골파기 V자 반등이죠. 요런 V자 반등, 요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기 위해서는 한번 요런 식으로 골파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일단은 오늘 밤 21시 30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8월 달에 대한 비농업 고용지표하고 실업률이 나오는데, 일단 실업률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 전달에 4% 넘게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4.2%,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사실상 전달에 17만 9천여 개, 그러니까 살짝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대형 이벤트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있는 CPI, 그 다음에 18일에 잡혀있는 이 FOMC 두 가지 대형 이벤트, 그러니까 9월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대형 이벤트 전에 차트를 이렇게 눌러놓는다라는 것은 그런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 변곡, 대형 반등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살짝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다음 주 CPI, 다다음 주 FOMC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다,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자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FOMC나 CPI를 지나고 나서는 크게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이 당시에도 트럼프 연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 트럼프가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여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연설하고 나서 연설 끝나자마자 굉장히 큰 하락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런 장세의 반복이다. 그렇지만은 큰 추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하락 추세로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이번 9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이벤트 전에 미리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대형 이벤트 이후에 한번 여기서 크게 흔들고 대형 초대형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반등 자리로는 역시나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는 53.5K, 그리고 53.5K를 바닥으로 생각하는, 또 여기에 이제 손절을 걸어놓은 롱 물량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깨고 이런 식으로 깨고 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계속 이제 조금 빠지다가 CPI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눌렸다가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대반등이 나오는 이런 쌍바닥의 패턴을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난 좀 불안하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대형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겠다. 이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CPI, FOMC까지 보고 나서 반등하는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왜냐면은 이제 롱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잠깐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대형 반등을 줍니다. 최소 거의 이제 뭐 $10,000 이상씩 13,000, 12,000달러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기간이 올 텐데, 그 기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뭐 이런 구간 어느 구간에서 올라타도 사실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런 바닥에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올라탄다 해도 올라가는 게 확실해지고 나서 그 기점은 바로 바닥 어쨌거나 찍고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여자리입니다. 58,300달러 요 자리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있죠. 계속 고점 낮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직전에 고점을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돌릴 때 이런 바닥을 안 잡는다 해도 굳이 이런 정도 중간,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정도에 들어간다 해도 충분히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번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결국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 장세가 오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시장이 우려로 하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 이유도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려놨고 자금줄을 다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은 그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제 공포감도 서서히 조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형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기업들의 좀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심하게 붕괴되는 후진국들이 나왔을 때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들이 찾아왔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IMF 사태라든지 그런 사태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정도의 좀 금융 위기라든지 그 정도의 뭐 대형 은행 파산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든지, 지금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만 따져놓고 보면은 여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시각이 좀 변화를 많이 했고 ETF까지 승인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려놓았고,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이 또 끝나는 시기가 또 연말 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비트코인의 상당한 좀 상승, 반등장을 또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분기 랠리, 4분기 퍼포먼스가 좀 좋았기 때문에 9월에 변변 찬타가 4분기 들어서 반등하는 경향,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정학 이슈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4분기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월 당장은 굉장히 조금 지루한 장세, 하락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은 조만간 끝날 수 있다. 차트에도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리면 올라가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발산하는 추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좀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현재 이제 진입 중이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깜짝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해도 왜냐면 주말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엔 보통 빠지는 장세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주말까지 빠지다가 월요일에 이제 나스닥 개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분위기,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어느 정도 조금 수요일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수요일에 어차피 CPI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CPI 맞춰서 또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것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이후에 좀 눌렸다가 FOMC 빅롱, 또 이제 빅컷 50bp 인하에 대한 확률도 지금 4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면은 50bp를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시장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눌러놨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지금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굉장히 큰 하락 나왔다가 반등 굉장히 세게 나왔다가 한번 또 눌리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잦아들다가 이제 위로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나스닥도 어느 정도 지금 내려오다가 다음 주 정도에는 충분히 한번 반등 줄만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9월 11일, 911
CPI 때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세게 나올 그런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대반등 주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알트들도 뭐 비트가 빠지고 있으니까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수익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저점을 이제 굉장히 세게 671원을 찍고 나가지고 1500원까지 2배 이상 반등을 쳐준 다음에 어느 정도 눌러는 놨는데, 눌리는 구간이 그렇게 좀 심하게 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1000원짜리 지지해주면서 다시 방향을 살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게임기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웹3 게임기기 수입 플레이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배송은 2025년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닌텐도 게임 콘솔이나 스팀 기구가 경쟁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기를 통해서 또 게임을 하고 그 게임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는 뭐 당연히 수익 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게임이 히트를 칠 경우에는 과거 엑시 인피니티가 게임으로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지면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이 언 테마를 좀 이끌면서 강력한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과연 제2의 엑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장점으로는 어쨌거나 스팀 스토어 같은 이런 다른 플랫폼에 있는 PC 게임들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든다라고 한다면, 게임 하나가 히트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또 파급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대감, 게임기도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게임 하나만 좀 제대로 만든다 해도, 근데 이제 요런 이 수위를 애초에 이제 대형 투자가 들어갈 때 NC소프트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만든 이 게임 회사에서도 상당한 투자들이 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쪽 게임사들이랑 또 협업을 해서 상당한 수준의 게임을 좀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빠지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수위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나름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강력한 반등, 이 정도로 V자 반등을 준 코인이 지금 없거든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바닥권에서 요동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 정도 눌림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위도 그래도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다시 돌린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먹어주면 결국에는 이 자리 매물대에 1600원 정도까지 메워주게 됩니다. 대형 컵앤핸들 패턴이나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뚫어주면서 2000원을 찍어주는 그런 패턴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전에 이런 대형 정고점 3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서 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조금 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000원짜리 지지가 일단 중요하겠다. 여기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구간 지지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를 이런 식으로 틀어서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좀 하락 장세, 하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툭 튀어오르는 그런 코인들은 없지만 여전히 바닥권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제 알트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한 방에 올리거든요. 한 방에. 근데 이 시점이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오늘도 뭐 15% 정도 올리고 있지만 잡코인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코인들의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올리고 가다 말았어요. 약간 뭐 요정도 구간이나 요정도 구간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대형 펌핑이 나오는 시기가 아마도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 정도 급의 펌핑이 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사이클입니다. 이번에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도 반감기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는 줬지만,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이죠. 오르고 내렸다, 오르고 내렸다, 오르고 내렸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는 힘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지만, 다른 알트들은 이런 움직임이 안 나와준 코인들이 여전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알트 시즌이 왔을 때도 한번 이렇게 불을 뿜는 그런 시즌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다 왔다. 이번 FOMC 이후로의 뭔가 좀 대형 움직임, 그런 이제 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알트들이 한 번에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그래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알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알트들은 조금 단독 랠리를 충분히 펼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코인은 없고요. 그리고 비트도 약세지만 이더리움도 상당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추세인데,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이 꼬리 저점을 또 위협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트보다도 이제 거리가 훨씬 더 짧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요 자리거든요. 2100달러. 이번에도 조금 사수를 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고,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한번 깼다가 또 들어올리는, 깨고 강하게 반등 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트들이 대형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이더리움의 반등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아래 꼬리까지 한번 깼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조만간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래 꼬리 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 지점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등할 때 상당히 좀 세게 고개를 드는 알트들을 조금의 레버리지를 써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고 공포 분위기를 시장이 연출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강한 반등장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다음 주 CPI, 18일 FOMC 이후 대형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더라도 서서히 이런 반등 분위기 안에서 저점 뚫리고 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히면서 또 이제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뚫릴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아직 충분히 멀기 때문에 상당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 53,500달러 이 구간 직전에 7만 달러까지 반등 중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어떻게 좀 바닥을 형성해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충분히 바닥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있는 이제 FOMC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분위기가 잡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또 길고, 이런 추석 기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쉬고 방심한 틈을 타서 또 빅롱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빔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기이지만 그만큼 반등의 시기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차트에다 나와 있어요.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이제 그 지점을 정확히 잡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53,500 근처 여기 한번 살짝 깼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숏을 잡기에도 굉장히 이제는 많이 내려온 구간이니까 언제든지 반등은 세게 터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보다는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잘 잡아보자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대형 이벤트 또 기간 맞춰가지고 대형 반등도 나오길 기대하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밤 고용지표 흔드는 구간에서 최대한 또 단기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